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충북일보에 주신 이군규 시장님, 또 성명중 의회 의장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충북일보는 지난해부터 도내 각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이 추진하시는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시가 정해주신 토론회 테마도 아주 시적절한 테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렇듯이 정말 경천동 지역인들이 많은 다사다난 해였습니다. 그 올해 한 해를 넘기면서 정말 그동안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장락적 철도를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송광호 의원께서 당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확정해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제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이와 같이 충북일보에서 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점이 시적절하고 무엇보다 뜻깊다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락철 이설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신 송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성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 충북일보 회장님이 성원규 회장님이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 LG그룹의 그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충청북도에 오셔서 우리 충북일보를 맡아서 충북의 올바른 정론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큰 경영을 하고 계시죠. 우리 성현규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게 박수로 감사의 뜻을 좀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천은 과거 태백권의 관문으로서 1970년대까지는 우리 유통과 철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동인구만 해도 그때의 인구로서 30만 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와 경제인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국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명성이 높았죠.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탄 산업이 쇠락하고 또 시멘트 산업이 위기로 겪는 과정에서 인구가 점점 줄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교동, 장락, 신백, 부학, 고명동 등 동남부 지역이 그간 철도로 인해서 개발과 통행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9월에 우리 송광호 의원의 결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그 정책적인 예산과 의지를 끌어들여서 제천 쌍용간 복선철도가 준공 개통되고 그 이후에 제천 도심을 감싸고 관통하고 있었던 노선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또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던 과선교까지도 철거가 완료되는 등 이제 동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하나하나 그 장애를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제야말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차원의 계획이 있어서 당시 제가 국무총리 전화를 해서 쌍방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걸 부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와 발전이 지금 장락철도가 이제 이설이 되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철도가 이설됨으로써 제천 전체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이용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천 좋던 장락철도의 이설에 따라서 제천 전체 도시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규모 재건축 중심으로 하는 개발 방향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활성화 쪽으로 크게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도시정책의 방향을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신규 개발, 재건축 이런 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서히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시설과 경제사회적인 활동과 삶의 질이 동시에 나아질 수 있는 이른바 재생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장락철도가 있을 이 조그마한 일, 어떻게 보면 제천으로서는 큰 일이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이 조그마한 일조차도 이른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생의 방향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족처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셨습니다.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역공동체 및 도시재생 특성화 사업단장이십니다. 송재석 나오셨습니다. 충청대학교 손세원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천시청 지역개발 안대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신대동 통장협의회 강성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송재석 사회로 진행. 그에 따른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을 송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남쪽 신백동 이런 남현동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왔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하는 토론회가 어느 결정적인 그 안을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젠다 형성의 그 장으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거나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나온 토론 의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정도의 그 토론회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마 그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깊은 거는 좋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 다툼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일단은 권태호 교수님이 도시 기본계획 속에 철도부지가 이제 새롭게 나타났고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감안해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도시재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팩트 시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기존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천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 의견을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태호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시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담당하셨고 그쪽이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직접 계획도 하시고 실천도 하셨던 안대준 과장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제천 동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천의 그 동부지역은 고암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통 말하는데 행정구역은 신백, 도합동, 장락동 등 8개 법정동으로 구성된 도농통합형 지역으로 면적이 약 38km평방미터이고 인구는 5,500세대, 약 14,000명으로 제천시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시설로는 그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1개소 있고 학교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가 3개소, 중학교가 1개소, 고등학교가 2개소,
특수학교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고 금융기관이 2개소, 다 운수업체가 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 지역으로는 북도 5호선, 지방도 522호선, 남부 우회 애곽도로, 태백선과 중앙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 도시계획이라는 도시의 구성 요소인 인간, 시설, 토지의 상호관계에 조화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인간의 도시생활에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천의 그 동부지역, 특히 신백동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일정 구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미개발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주된 용도 지역이고 기타 생산녹지지역, 기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나대지와 임야이가 주로 있고, 그리고 하천이 어우러져 있어 그동안 늘 개발 압력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심과 동부지역을 관통하던 태백선 철도 2선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완료되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역을 개발 구성하여 개발 완료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준비와 법적인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그보다 더 이전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계획한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백선의 그 애곽이설 사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략 2000년 전부터이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이전인 1990년대부터 근 10년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태백선 철도 애곽이설로 이어지는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신백동 지역을 도심생활권에 포함하여 복합 형태로 전환한 계획이 우리 시의 그 장기 종합 계획이며, 법정 계획인 제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용지에 이 지역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천의 그 동부권 개발의 기본 방향은 완성되었다고 또는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제천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수집 중인 도시 재정비 계획에 기존 도시권과 연계한 큰 틀의 교통망을 반영하여 개발 환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부권 개발을 가시화하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개발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동부지역 그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법률과 제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자, 특히 그 공격 등을 유치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부권을 복합 형태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충청북도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구와 비교한 개발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동부권 개발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항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장애인 치료관 건립, 또 다른 지역에 대비하여 부족했던 가로망 구축 계획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훼손부지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추후 대규모 사업 계획 및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지어 악영향으로 다가올 당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주거적으로 풀어놓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이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적으로 건축 후 기반 시설인 도로 등을 시에서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된 시가와 용지에 대하여는 기존 도시 생활권과 신백리의 기존 개발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장락동 타반 등과 이도시 지역의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자연 취약 지정 등을 통하여 개발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대규모 개발을 준비하고 그와 병행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 시설들을 지개발지와 연계되게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면서 보다 더 좋은 개발 전략들을 도출하는 것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동부권 개발이 성사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인구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서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거의 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패널로 넘어가서요. 손세원 충청대학교 부총장님을 모시는데, 손세원 교수님은 충북도 도시계획위원이시면서 충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충북도 도시계획위원이시면서 또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틀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좀 듣고 우리 시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평상시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청주에서 함께 풀어갔던 그 이전적지라고 하는 근대산업유산의 이전적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뭐 이런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30만 평 정도가 된다 합니다. 물론 이제 띠 형태로 길게 늘어지긴 했지만 규모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신도시 개발 사업이 가능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용지 배분이 불가능하다.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6만의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인구는 14만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불가능하고 또 여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지적이 돼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인구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민간 자본들이 즉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악순환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이 지역이 일찌감치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 예정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대부분 우리 권태호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 현실적인 또 새롭게 대단히 개발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적절하고요. 재생이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입니다. 청주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재생 선도지역 지원에 신청을 해서 철도 부지는 아니지만 연초대교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선도지역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2개 지역이 돼서 가장 많은 액수 500억을 지원받는 사업에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 물론 이제 철도 부지나 연초대교청 부지나 옛날에 사용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는 이 차이는 있지만 많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고 올해 그 청주시를 포함한 선도 지역의 경제기반형은 부산시와 청주시가 됐고요. 나머지 11개 지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근생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1개가 100억 정도씩을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좀 급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올해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해서 고심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면 내년 12월 달에 다시 저쪽에 약 30개 지구가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00억, 200억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림부의 읍면동 종합정비사업 같은 사업들, 그리고 중기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역발전위원회의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 조성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서 각 부처에서 약 200여 개가 넘게 재생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면 물론 이 재생에는 아까 권태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의 미래를 판단하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어차피 대단히 사업이 어렵다면 그건 좀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재생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